네, 오늘은 이제 소변 이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변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죠. 어른도 많고 아이들도 많습니다. 소변이 안 나와서 고통받고 시원하게 안 나온다고 애기 오줌 같이 나온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너무 잦아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을 먹을 때는 조금 좋아지는 듯한데 안 먹으면 도로 그래요. 또 검사를 하면은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증상만 가라앉히는 치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경우에 한의학에서는 소변의 이상을 생각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우선 소변 이상이란 소변의 저장 기능이나 배뇨 기능의 이상을 얘기하는데요. 혈뇨라고 해서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혈림이라는 게 있고 요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겉으로 볼 때는 잘 알 수가 없는데 검사상의 잠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해당되죠. 또 소변을 보면 빨갛게 피를 누운 것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변 볼 때 그렇게 피가 빨갛게 나오더라도 아픈 경우가 있고 아프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픈 경우는 혈림에 해당되고 아프지 않은 경우는 요혈입니다. 원인이 다르고 치료법이 다릅니다. 이것도 소변의 이상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소변에서 단백질이 나오는 단백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변에서 당이 나오는 당뇨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변 검사에서 염증 세포가 고배율에서 5배 이상 보이는 상태가 되는 녹뇨라는 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변의 이상은 정말 다양하고 정말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 한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한방적인 치료를 하면 잘 치료되는 경우가 있기에 오늘 소변 이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비뇨기 계통을 조금 간단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비뇨기 계통은 신장과 요관, 그 다음에 방광, 그 다음에 요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성은 여기에 전립선을 포함합니다. 여성은 방광과 직장 사이에 자궁이 존재하죠. 간단하게 비뇨기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남녀 비뇨기계의 차이가 좀 있는데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이 바로 요관에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좀 더 많은 소변의 이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구조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음혈이 부족하면 소변의 이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음혈이라는 것은 여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면도 있지만 그러한 근본적으로 여성은 음혈이 항상 부족돼서 오는 소변 이상이 잘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변 배출의 원리를 보면 콩팥에서 소변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방광으로 이동해서 고이고 방광 내 신경이 소변을 감지하면 반사적으로 방광이 수축해서 소변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정상적으로 배출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거나 또는 소변을 봐도 시원치 않은 경우, 소변을 볼 때 아픈 경우, 또 피가 나오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소변은 성인의 경우에는 400에서 500cc 방광의 용량이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용량이 약 200에서
CC가 차게 되면 소변 욕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소변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24시간에 4, 5회 정도를 소변을 배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10번, 20번 이렇게 배출돼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보통이에요. 아주 수도 없이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면 중에는 대개 소변을 보지 않는 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면 중에 소변을 자주 보는 사람은 이거는 문제가 큽니다. 한의학에서는 굉장히 큰 병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밤이라는 것은 충전하는 때입니다. 낮에 소변 누는 것과 밤에 소변을 누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같은 소변인데 전혀 다르게 해석해요. 밤에는 충전이라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충전돼야 될 게 방전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사람 대개 보면 어지럽다고 그래요. 또 머리가 맑지 못하다고 그래요. 눈이 뻑뻑하다고 그래요. 허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심한 경우에는 의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 이렇게 의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들 오는 거 보면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거,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그 증상들이 아주 여러 가지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의학에서 보는 소변의 이상은 소변 분리라는 게 첫째 있는데요. 음이허하다는 게 뭐냐면 혈이 부족한 거예요. 여성은 혈이 위주죠. 근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혈이 부족해지면 나이가 들면서 혈이 부족해질 수 있죠. 그래서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 여성들 보면은 소변 시원찮고 소변이 잘 안 나오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혈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거칠해지고 김이나 주근깨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하얘집니다. 이게 혈이 노쇠 현상, 혈이 부족돼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더 나타나는 증상이 다리 쪽으로 멍이 잘 들어요. 언제 부딪혔는지 모르는데 멍이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혈이 부족하는데 이 음이 허하면 이게 음혈이라고 그래요. 음혈. 그래서 음혈이 부족되면은 바로 소변 분리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여성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천적인 약점은 뭐냐면 선천적으로 방광이 약하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나 남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마가 넓은 사람이 방광이 약한 사람입니다. 눈썹이 진한 사람이 방광이 약한 사람입니다. 앞에서 볼 때 콧구멍이 드러나 보이는 사람이 방광이 약한 사람입니다. 콧구멍이 벌렁벌렁 하는 사람은 폐가 약한 겁니다. 콧구멍이 벌렁벌렁 거려요. 이거하고 입하고 눈은 움직이는데 코하고 귀는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콧구멍이 벌렁벌렁거리면 그거는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천식, 오래된 기침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건 콧구멍이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콧구멍이 이렇게 돼서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약점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한 가지 더 하면은 엉덩이가 큰 사람들이 방광이 약한 사람이 많습니다. 여성들이 엉덩이가 큰데 엉덩이는 음혈지부입니다. 그래서 대개 병이 음어와 선천적인 약점이 동반돼서 소변에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침만 하면 소변 찔끔 나와요. 재채기 하면 소변 찔끔 나와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찔끔 나와요. 이것도 바로 선천적으로 방광이 약한 음혈이 부족돼서 참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담음이라는 게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는 사람들, 담음, 여성이 남자같이 생겼어요. 남성이
여성같이 생겼어요. 이게 담음입니다. 이것에 의해서도 소변에 이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한의학에서는 소변의 이상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방적으로 잘 치료가 되겠죠. 이렇게 진액이 부족해지고 또 수별에 의해서 비위의 기순환 장애 등으로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소변 분리, 소변이 잘 안 나와요. 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자주 보는 걸 얘기하는데 역시 음허가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혈이 있으면 화에 의해서 쫄아드는 경우에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성이 키가 작아요. 빼짝 말랐어요. 얼굴이 갸름한 미인형이에요. 근데 코가 어떡해요? 코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코는요 이렇게 드러넣어서 볼 때 이게 높으냐 낮으냐를 따지는 거예요. 이 코가 앞으로 돌출됐다. 이게 혈어유화입니다. 그 다음에 하초에 혈이 없어서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이거는 특징이 하초에 혈이 없으면 변비가 동반됩니다. 네. 혈이 화에 의해서 나타나면 이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요. 오후에 피곤하다든지 또 입에서 피가 조금 나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것에 의해서 소변 분리가 나타나는데 사물탕 가감방이 기본방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물탕 가감방을 쓰면 소변이 잘 나옵니다. 시원하게. 또 청심연자음이 있는데요. 요거는 아까 뾰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코끝이 뾰족하고 얼굴이 붉고 턱이 뾰족하고 어때요? 예민하죠? 보기에도 예민하게 생겼죠? 잘 몰라도 그런 사람은 이제 청심연자음을 씁니다. 그 다음에 도적사는 선천적으로 아기들이 상순이 이렇게 들렸으면서 기저귀 발진이 나타나고 입안이 자르고 손에 땀이 나고 밤에 자면서 울고 이런 아이들 도적산 요게 이제 소변 분리가 같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어린아이하고 노인은 같이 보기 때문에 이 도적산도 잘 씁니다. 평보원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소변 분리의 범주에는 전립선 비대증과 과민성 방광 증상 등이 있습니다. 소변 불통. 소변이 잘 안 나와요. 막혀가지고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소변 마려워요. 화장실에 갔어요. 소변이 안 나와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한 5분만 안 나와도 난리가 나요. 하수도 막힌 거 똑같은 거거든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공포스럽고요. 소변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매일 소변 시원하게 잘 보니까 소변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원인이 포에서 방광으로 열을 옮겨서 나타나는 경우, 열이 하초에 맺혀서 있는 경우, 혈이 허에서 오는 경우 이런 원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팔정산이라는 거, 청패산이라는 거, 오령산, 자신환, 사물탕 가감방 등을 써서 소변 불통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소변 불금, 소변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유뇨라고 그래요. 하원이 무력해서 소위 말하는 남성들 정력이 약하다 이런 겁니다. 하초에 열이 있어서 이거는 아래가 소변 볼 때 뜨겁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하체가 허한 경우 다리가 힘이 없어요. 소변이 찔찔찔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소변을 참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육미지황탕, 오령산, 사물탕, 오자원, 삼기탕. 특히 이 오자원이라는 것은 야간에 소변을 자주 보는 경우에 아주 명약입니다. 요실금, 과민성 방광, 전립선 비대증 등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임병, 임질 아닙니다. 임질 아니에요. 임병이라고 해서 임질하고 다릅니다. 요 임병이라는 것은요, 소변에서 피가 나오거나 소변 볼 때 아픈 게 특징입니다. 여기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또 1시간 잡아서 해야 됩니다. 노림, 혈림, 열림, 기림, 성림. 이건 뭐예요? 소변에 모래 같은 게 섞여 나오는 거예요. 있어요. 그런 사람이. 모래 같은 게 나오는. 노림이라는 건 뭐냐면 너무 피곤해서 오는 거예요.
조금만 무리하면 오줌 볼 때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한 번은요, 강릉에서 환자가 오는데 그때는 강릉에 비행장이 있었어요. 비행기 타고 오는데 오줌 오강 해고 왔어요. 여성인데 오강 2분 3분마다 보는데 그냥 아파서 어쩔 줄 모르고 땀을 그냥 비가 오듯이 그냥 땀을 흘려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왔더라고요. 성님 오줌 볼 때 그냥 딸가닥 소리가 날 정도로. 이거는 신이허에서, 신이허인 것은 뼈골이 굵은 사람들, 검은 사람들, 피부가 거칠은 사람들, 방광에 열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콧구멍이 드러나 보이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예. 사물탕 가감방, 도적산, 이권산, 활석산. 이 활석산 이런 것이 이제 성님 같은데 아주 좋은 이런 이야기예요. 요로결석, 전립선염, 방광염, 혈뇨 등이 여기 범주에 속하는 겁니다. 이 소변 이상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렸듯이 한의학에서는 그 범주가 굉장히 넓습니다. 또 종류도 많고요. 원인도 아주 다양하고요. 치료법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소변에 이상이 있을 때 한방 치료를 받으면 적당히 잘 치료될 수 있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